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재정조세 분야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지원됩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점감 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연구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4,000원에서 33,000원,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성실납입자 즉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신용점수 5에서 10점을 추가로 받고 누적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상속증여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금액에 적용되는 50% 세율이 폐지돼 10억 원 초과금액에 적용되는 40% 세율이 최고 세율이 됩니다. 두 번째, 교육보육가족 분야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올해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2027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이며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 개편. 국어 및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 지방직 구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구급시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인스타그램은 2025년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도입합니다. 이들의 계정은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팔로워 요청을 승인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육아휴직 혜택 강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 지원 제한, 신용제재,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7% 오르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이지만 소비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국내 대형 택배회사 시사는 올해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배송기사들의 수익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환경기상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강화.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물관리 정책 강화 2025년부터 수자원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에너지 분야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확정. 정부는 2025년 수소차 보조금으로 국비 7,2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입니다. 6G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저지 연성을 갖춘 6G 이동통신 서비스가 일부 도시에서 상용화됩니다. 여섯 번째 법률 및 정책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강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 2025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12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의료개혁, 건강안전망 구축 등 주요 분야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의 변화하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제도와 법률의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